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어깨를 부딪힌 거예요, 서로 다. 정말 드라마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빨리 와. 맞아. 우리 계속 하고 다녀. 강제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두 번의 그 북송을 당하고 세 분이 같이 이제 한국에 오셨네요. 네. 그러면 남한이라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중국에 나왔을 때 알았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북한 몇 번 잡혀 나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TV에서 나오잖아요. 도시에서 뭘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게 되면 뭐 신분도 준다 하지 집도 준다 하지 뿅 가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린 또 그러잖아요. 남한에 가게 되면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뽑아서 그저 천을 만든다고 예. 우린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얘기를 자기가 한국 와서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영상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와 이런 데 한번 가보자. 천국이네. 그래서 동생이 첫 탓으로 여름에 출발했고 동생 먼저 갔고. 예.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에서 예.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틀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빨리 와.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쵸. 내가 출발할게. 그리고 나는 11월 달에 또 출발을 한 거예요. 예. 몽골로 해가지고 시체를 밟아가면서 몽골 행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인데 근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별과 달을 보고 간다는데 나는 내몽골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이게가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러시아 철조망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러시아 철조망은 촘촘히 이렇게 그쵸. 돼 있잖아. 예. 근데 몽골하고 중국 사이는 큼직큼직이 아니야. 뭐 5줄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손을 이게 바닥을 파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올 수가 있는 그 단계가 돼요. 근데 러시아는 촘촘히 있기 때문에 바닥을 팔 수도 몽땅 다 콘크리트 쳐버렸어. 러시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몽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중국 군인들은 오토바이 끄고 다니면서 이제 혹시 탈영자가 있나 어쩌나 이제 나쁜 죄인들 도망가나 예. 보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몽골 군인들은 말 타고. 뜨구덕 내가 아주 편안해. 신경도 안 써. 잡아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좀 고생을 했지만 뭐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들어왔죠.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어땠습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딱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예.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 중국도 하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숨어 다녔잖아요. 그치. 어두운 곳만 찾아다녔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밝은 데를 가볼 수가 없어.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시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 수도권을 봤는데 공항 자체부터 이 향 냄새가 그냥 코로 싹 들어오잖아. 그 느낌. 야 여기는 천국이다. 네. 지금 형제분들은 같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니하고 동생은 충남 세종에 있고 네. 뭐 너무 잘 살아서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각자 다 집을 샀어요. 대한민국 와서. 여자들이 다 산 거예요. 남자가 산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악착같이 해서 여자들이 3명 다 집을 사서 잘했어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예. 여기 오면 잘 살아야죠 이제는. 동생도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세종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이제 뭐 그 기자는 다 잡고 있어요. 저는 대표님 이게 딱 들어왔는데 이제 화나잖아요. 응. 그리고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전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 우리도 다 그랬어요. 계속 가는 데마다 계속 끄고 다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때든 불을 켜면은 불이 온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게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전기를 너무 아껴 써야지. 그죠? 맞아. 우리 다 그랬어요. 계속 끄고 다녀.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이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늘 피해는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딱 신분 조회로 끝나고 형제 확인이 되고 나서 하나원 딱 나오는데 우리한테 신분증을 내 이름을 찾아줬잖아요. 내가 82기예요. 그 신분증을 준다는 소리에 엄청 울었어요.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말 보답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읽어놓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보답을 안 하면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가졌어요. 동족이라고 받아주고 그죠? 예, 그 시민증을 주고.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처럼 정말 나처럼 중국에서 10년 동안 그 고생이랑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밝은 불빛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활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쪽 게 아니면 나쁜 쪽. 뭐 어느 쪽이든 좋아요. 북한과 중국과 한국과 이 세 나라를 걸쳐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몽골까지 끼어 있잖아요. 그럼 네 개 나라를 지켜봤을 때 사람들이 인식도가 수준이 높아요. 그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와, 왜 그렇게 마음이 넓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천사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어. 보면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고 웃으면서 사기 당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각 가정마다 정수기, 냉온수기, 네, 네. 심지어 사무실에도 있죠. 네, 그 뒤에 보면 시꺼먼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사람이 몸에 혈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라는 것이 별도가 있고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장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면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뒤쪽 파이프, 이제 네. 혈관과 같이 네. 예, 가장 핵심 부분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렇죠. 거, 그 제조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좀 굴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제조는 다 그래요. 때로는 올라가기가 힘든데 내려가는 길은 아주 빠를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내려갔다가 또 우연찮게 누구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또 정말 직선적으로 상승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거의 18억에서 19억 정도 연매출. 이 정도로 했는데 저희 부품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많이 해요. 중동 시장이라든가 뭐 심지어 일본까지 네. 수출을 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경제만 살아났으면 저희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뭐 세계가 워낙에 좀 너무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하던 사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다른 거를 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넘었어요. 그거는 이제 판넬이라고. 네, 우리가 정수기 제품을 보게 되면 테두리 모형이 있죠. 네, 그거를 만들어요. 겉에 테두리 그 윤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단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올해 매출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직 상상 못 하고 있어요. 기존 매출이 한 18억 정도 되시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예, 그거는 가격이 세서 예, 매출이 좀 너무 좋다. 높을 것 같다. 지금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20년. 20년. 질릴 정도로. 그럼 제일 초기에는 이제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아니라 격리로 들어갔죠. 회사 격리로 들어갔다가 정말 매출정, 매입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유일한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엑셀, 파워포인트, 심지어 캐드 정말 공부를 책을 사다가.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제품을 제 손에서 개발이 되잖아요. 도면이 나와야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데. 어려워도 뭐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참 내가 잘하고 나니까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힘이 생겨. 예. 오너가 알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예.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누가 나가도 겁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커졌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금의 사업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예, 지금 한 우물만 20년 파신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제가 모시던 대표님한테도 막 쌍욕이라는 쌍욕도 많이 먹어봤고, 그렇죠. 또 우리가 팩스 들어가면 광고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네. 팩스 들어가는 게 매일 뭐 광고가 거의 80%예요. 실제 발주소는 몇 장 안 돼. 맞아. 근데 팩스가 들어가게 되면 차곡차곡해서 대표님 책상에 다 쌓아놔. 대표님은 일부 나갔다 일부러 딱 들어가게 되면 책상에 뭔 소리가 짜득해. 미쓰리! 이리 와! 야, 너 이게 뭐 같아 보여? 뭔데요? 저 팩스를 갖다 얹어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또 거래명세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매출장 매입장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곡차곡 쌓아서 과장님한테 또 갖다 쳐 올려놔. 미술이 언제면 자리 잡을까? 저도 KBS 다닐 때요. 진짜 매일 혼나고 예, 매일 밤 울고 회사를 매일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선배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정말 온갖 갈등, 그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는 청소밖에 없었어. 제일 먼저 나와서 이제 관리자분들, 대표님들 나오기 전에 그 밀대 청소는 바짝바짝하게 닦아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청소는 안 해도 돼. 너는 일만 잘 보면 돼. 너는 경리로서 이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는데 너는 과장 자리에는 거래명세표에 쌓아놓고 대표이사 자리에는 팩스 자료를 쌓아놓고 업무를 보라게 되면 이상한 소리나 해가지고 업체들에서 그 아줌마 조선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장 바꿔주시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렇죠. 아,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게 정말 말만 알아듣지. 예, 서로 다른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다 왔으니까 교육도 틀리고 정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고비 잘 넘기셨네요. 그때 제가 야간 학교를 또 했고 공부를. 그리고 나서 국제사이버대학에서 이제 북한 이탈주민을 받는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경영학을 먼저 시작했어요. 경영학을 4년제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놈이 숫자가 왜 그렇게 많아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근데 난 그때 당시는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 이만큼 싸다 놨는데 뭔 말인지를 매출장 매장도 모르는 사람이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공부를 하는 게 코피 터지면서 정말 했어요. 예. 그리고 공장 사무실에서 엎드려자고 그 밑에 바닥에 그냥 뭐 이불도 아닌 그냥 옷을 쭉 깔아놓고 거기서 쪽잠 자기도 하고. 왜냐면 집에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오기 전에 청소를 싹 해놓고 또 앉아서 공부하고. 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킨텍스 제품 홍보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마이크도 막 오고 막 조금 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찍어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고급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사투리가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내보내지 말라 그랬지.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엉변수를 또 바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이라는 건 정말 죽자 살자 뛰어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또 지금까지 못 올라옵니다. 예. 어느 날 봤더니 자고 깨놨더니 내가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느 날 자고 깨놨더니 위기가 와서 신용불량자 위기까지 갔더라고요. 사업하면 깔딱고개가 그렇게 많죠. 그래서 아파트 13층인데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세금도 못 맞고 이제 피해도 받고 5억 4천이란 부도도 맞았고 여기저기서 당장 돈 내놓으라고 깡패들이 막 사무실 쳐들어서 유리를 다 박살낸 상태고 숨고비가 아마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소주를 짜득 사다 놓고 그래도 또 안주 있어야 되잖아요. 맹태 짝태를 갖다 놓고 수면제를 짜득 이제 한 2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동안. 안주는 북한 명태 짝대를 갖다 놨네요. 소주는 대한민국 참이슬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를 짜득 갖다 놓고 나 이거 다 먹고 그리고 짝태까지 나는 배불리 먹고 갈 거야. 어쨌든 뭐든지 배불리 이제 저승으로 갈 거야 해가지고 이제 술을 이빨 마시고 안주 다 배불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약도 지금 다 퍼였어요 이미. 그래가 간들간들할 때요 머리가. 내가 이제 살짝 수면이 올 때예요. 그래서 문 열고 이제 저기서 뛰어내리자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휴대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휴대폰 소리가 울리더라고. 예. 취해 있는데 예. 술에 취해 있고 마취하게 취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휴대폰 쥐었는데 막 어쨌든 내가 막 주저리 했대요. 뭐 나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을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더라고. 어떻게 그리고 내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 10시 11시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저 뛰어내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지? 수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멀쩡하지? 정말 이게 신이 도와준 건지 누군가가 도와준 건지 조상님이 도와준 건지 잘 모르겠어. 그 소주 5병 수면제 1통 다 마셨지. 짝태 다 먹었지. 근데 살았어 내가. 해프닝입니다. 예. 휴대폰을 이렇게 봤는데 돈이 1억 5천이 들어와 있네. 아니 이게 무슨 돈이 나한테 왜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이제 통화한 내역들 쭉 보니까 신호가 또 안 잡혀. 그러니까 이 신랑이 뉴질랜드 이제 배 타러 나갔으니까 이제 신호가 안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안 잡히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됐죠. 에이씨 몰라. 일단 내가 눈을 떴으니까 세금은 먼저 막아야 되겠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먼저 세금 막고 외국 아들이 A4 용지 해가지고 사장님 월급 주시오 시위를 할 때였어요. 야, 저 너무 생각하기 싫지만은 그쵸. 북한에서부터 이 고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스토리가 도대체 내 인생에 도대체 뭘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를 왜 자꾸 죽을까 하면 살려놓을까? 더 단단해지라고 나를 이런 고비를 만들었을까? 그렇죠. 아니면 도대체 내가 세상에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이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 인생은 다 드라마 같아요. 그게 순탄한 사람이 없고 참 나라를 잘못 만나서 맞아. 이렇게 뭐 나라 없는 백성은 맞아. 상갓집 개보다도 못하다고. 그쵸. 못하지. 상상도 남한 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겪고 뭐 감히 누가 자살 시도를 자기 살던 나라에 잡혀간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아. 없어요. 우리 없지.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 넘기시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의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공항에서 어느 공항? 인천공항. 그 북한에 처음에 들어올 때요? 아니죠. 저희는 먼저 이제 상해에서 들여와요. 예. 그러면 저는 상해로 출장 가는 중이고 예. 신랑은 뉴질랜드 비행기 타러 가는 중이고 공항에서 내가 여기서 회사 일 보고 공항으로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휴대폰 지금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어깨를 부딪힌 거예요 서로 다. 정말 드라마예요. 예. 그리고 휴대폰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면이 다 박살나버렸어. 근데 나는 빨리 이제 막 방송으로 빨리 오라고 계속 나오니까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둘이 좀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좀 싸웠고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나는 어쨌든 뭐 이 말 저 말 하면서 어쨌든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가 상해 출장하고 2박 3일 하고 한국 와서 휴대폰 바꿨어요. 그 휴대폰은 기분 나쁘니까 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연락 온 거예요. 예. 그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사실상 나도 비행기 뉴질랜드 이제 뭐 몇 군데에 걸쳐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시간 놓칠까 봐 사실상 사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오고 가면서 이제 뭐 일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는 그냥 이제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분이네. 자기는 이제 북한 사람들 많이 이제 존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게 많이 봐줬고, 뉴질랜드에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김일성 그걸로 해서 많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엄청 좋게 봤더라고. 그리고 내가 페이스북에 이제 회사 자료들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돈도 1억 5천 꽂아주고, 내가 미기인데, 아,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네요. 아, 우리는 그냥 페이스북으로 그냥 오늘은 무슨 일 해봐갖고 무슨 어디로 갔다 왔고 이런 얘기만 할 때예요. 네, 전화 장거리 연애를 했고. 응. 연애도 아니죠. 그냥 대화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나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 1억 5천 여주고 그해 11월 달에 뭐 어차피 나도 한국 가야 되고 내 사 다 접고 당신 곁에서 힘을 줘야 될 것 같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거 아니냐. 대한민국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자살하려고 할 일은 없지 않겠냐. 막 그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울컥했지. 그래서 함께 삽시다. 들어오세요. 좋은 인연입니다. 예. 진짜 너무 울컥했어요. 그때 당시. 자, 대표님 이제 긴 얘기 해주셨고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영대 박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사회복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풍파도 겪었고 사연도 많았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경력이라면 경력이고 경험이라면 경험이잖아요. 이것을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깨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깨우쳐가지고 대한민국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직 그 소마국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오지 못해요. 왜? 거기서 아이가 커갖고 거기서 그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서도 거지처럼 살았는데 사람 아닌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깨우치게끔 좀 나는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북한에서 이제 2번의 강제 북송을 당하고 또 중국에서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고 뭐 파산에 그 역경을 다 이겨내서 지금의 매출 18억 회사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고 또 대표님이 이 경험과 고충을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시간 내서 여기 방문해 주신 이옥화 대표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받은 만큼 또 많은 분들에게 고충을 겪지 않게 돌려주고 싶다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니TV의 박진이었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이옥화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